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워런 버핏이 가장 애독한 처세술에 관한 책의 내용.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더 어렵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직접 느끼고 계신가요? 젊었을 때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마음에 걸립니다. 자식들과의 대화가 예전 같지 않고, 손주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오랜 친구와도 의견이 안 맞아 서먹해지기도 하죠. 내가 뭘 잘못했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80년 넘게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인생을 바꾼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우리 어르신들 입장에서 쉽고 따뜻하게 풀어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 하나면 자식과의 관계도, 손주와의 대화도, 친구들과의 모임도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사람 마음을 얻는 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세대가 가진 경험과 지혜에 이 원칙들을 더하면 누구보다 멋진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론. 원칙 1. 비판하지 말고 이해하려 노력하기.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72세 김영수 씨 이야기입니다. 영수 씨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큰아들과 자주 다투게 됐습니다. 아버지,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살게요. 내가 너 나이 때는 벌써 가장이었어. 넌 아직도 뭐 하는 거야? 영수 씨는 아들을 위해 충고한 건데 아들은 잔소리로만 듣더랍니다. 결국 아들은 전화도 잘 안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판은 상대방의 마음을 닫아버린다. 우리는 상대를 위해서 말하지만 상대방은 내가 잘못됐다는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적 근거. 사람의 뇌는 비판을 들으면 즉각 방어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건 뇌의 편도체라는 부분이 작동하는 건데요. 마치 위험 신호가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충고라도 비판의 형태로 전달되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천 가이드. 비판 대신 질문하기. X 너는 왜 그렇게 하니? 오 요즘 무슨 생각하고 있어? 아빠가 도울 일 있을까?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X 네가 전화를 안 해서 섭섭하다. 오 아빠는 네 목소리 듣는 게 하루의 낙인데 요즘 통화 못해서 좀 외롭더라.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기. 자식들도 직장, 육아, 경제적 부담으로 힘듭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도 부모님 말씀이 잔소리로 들렸던 기억 있으시죠? 영수 씨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다음 통화 때 영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지난번에 좀 심했지? 네가 힘든 거 알면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했네. 그냥 네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그랬어. 아들은 한참 말이 없더니 이렇게 답했답니다. 아버지, 저도 죄송해요. 요즘 제가 예민했어요. 아버지 마음은 알아요. 한 번의 대화로 6개월간의 서먹함이 풀렸습니다. 원칙 2. 진심 어린 칭찬과 인정의 힘. 이번엔 67세 박순자 씨 이야기입니다. 순자 씨는 손주 민서 10세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민서는 할머니 집에 오면 스마트폰만 보고 할머니가 숙제는 했니? 공부는? 물으면 네 하고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속상했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손주가 날 안 좋아하나? 어느 날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민서가 그림을 그리고 있길래 평소처럼 공부는 안 하고 그림만 그린 애가 아니라 와 민서야, 이 그림 정말 예쁘다. 색깔 조합이 참 독특한데? 할머니는 이렇게 못 그려. 민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학교에서 선생님이 잘 그렸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날 이후로 민서는 할머니한테 먼저 다가와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칭찬이 가진 과학적 효과. 사람의 뇌는 칭찬을 들으면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특히 아이들은 더욱 민감합니다. 칭찬받은 행동은 더 자주 하고 싶어지고 칭찬해준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이건 손주뿐 아니라 배우자, 친구, 자식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실천 가이드.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칭찬법. 구체적으로 칭찬하기. X 잘했네. 오늘 네가 차린 밥상 정말 맛있었어. 특히 된장찌개 간이 딱 맞더라. 작은 것도 알아차려주기. 배우자가 설거지를 했을 때 여보, 오늘 설거지까지 해줘서 고마워. 자식이 전화했을 때 네가 전화해줘서 하루가 밝아지네. 비교하지 않고 칭찬하기. X 네가 형보다는 낫네. 오 너는 참 세심한 구석이 있어. 엄마가 아플 때 제일 먼저 알아차리더라. 원칙 3 상대방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기. 75세 이철호 씨의 변화. 철호 씨는 젊었을 때 회사에서 인정받는 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집에서는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인과 대화도 줄고 친구들과도 자주 못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동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호야, 나 요즘 건강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네가 예전에 건강검진 받으라고 했던 병원 어디였지? 너 말 듣고 검진 받았어야 했는데. 철호 씨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 내 말이 이 친구한테 도움이 됐구나. 그날 이후로 철호 씨는 달라졌습니다. 친구들 만날 때도 부인과 대화할 때도 상대방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람은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 중 하나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다. 나이가 들수록 이 욕구는 더 강해집니다. 사회에서 물러나고 역할이 줄어들면서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실천 가이드. 상대를 중요하게 만드는 대화법. 조언을 구하기. 자식에게 요즘 스마트폰 사용법 좀 어려운데 네가 도와줄 수 있을까? 배우자에게 여보, 이 옷 색깔 어때? 당신 눈이 제일 정확하잖아. 과거의 경험을 존중하기. 친구에게 자네가 예전에 말해준 그 방법 요즘도 생각나더라고. 진심으로 감사 표현하기.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 왔어. 원칙 4 상대방 입장에서 세상 보기. 69세 정미숙 씨와 며느리 이야기. 미숙 씨는 며느리와 자주 갈등이 있었습니다. 명절에 왜 안 오려고 하지? 애들 키우는 걸 왜 저렇게 할까?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러다 어느 날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언니 며느리는 직장 다니면서 애둘 키우고 집안일까지 하는데 명절 때 친정도 못 가고 시댁만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미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며느리 입장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구나. 다음 명절 미숙 씨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얘야, 이번 명절에는 친정 가서 편히 쉬렴. 너도 평소에 힘든데 우리는 괜찮아. 며느리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제가 항상 죄송했어요. 이번엔 제가 갈게요. 상대 입장을 이해하자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공감 능력이 관계를 살립니다.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의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서 상대방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 경험과 가치관에 갇혀 상대 입장을 보기 어려워집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황에서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실천 가이드. 상대방 입장 이해하기. 질문으로 시작하기. 요즘 어떻게 지내? 힘든 일은 없고? 내 생각은 어때?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기. 자식이 이직한다고 하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말해볼래? 내 시대와 비교하지 않기. 우리 때는 말이야. 이 말은 잠시 접어두세요. 원칙 5 의견이 다를 때 싸우지 않는 법. 70세 한만식 씨와 친구들의 모임. 만식 씨는 매주 친구들과 등산을 갑니다. 그런데 요즘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내가 보기엔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어. 무슨 소리야? 너는 몰라서 그래. 30년 지기 친구들이 정치 이야기 때문에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만식 씨가 깨달은 것. 내가 이기는 게 중요한가? 친구가 중요한가? 다음 모임에서 만식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생각도 일리가 있네. 나는 좀 다르게 보지만 자네 입장도 이해는 가. 그러자 친구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만식이 자네도 그럴 수 있지. 우리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지.
논쟁이 아니라 대화가 됐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면 관계에서 집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의견이 확고해집니다. 하지만 그걸 굽히지 않으면 사람을 잃습니다. 실천 가이드. 의견 충돌을 줄이는 대화법. 당신 말도 맞아요로 시작하기. 상대방을 인정하면 상대방도 내 말을 들어줍니다. 정치 종교 이야기는 가볍게, 깊게 들어가지 말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로 정리. 공통점 찾기. 우리 모두 나라 걱정하는 마음은 똑같잖아요. 원칙 6 실수를 인정하면 오히려 존중받습니다. 74세 송기철 씨의 용기. 기철 씨는 평생 가부장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인이 자주 아프고 자식들은 자주 안 옵니다. 어느 날 큰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한테 서운한 게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한 번도 미안하다고 안 하셨잖아요. 기철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평생 잘못 살았다. 너희 엄마한테도 너희들한테도 미안한 게 많다. 이제라도 잘하고 싶다. 식구들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큰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말 한마디면 됐어요. 약함을 보이는 게 진짜 강함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이 더 신뢰받는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체면 때문에 사과를 못합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실천 가이드. 사과와 인정의 기술.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기. X 그래도 나는 너희 위해서. O 내가 생각이 짧았다. 미안하다. 구체적으로 사과하기. 지난번에 내 말 자르고 내 얘기만 한 거 미안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말하기. 앞으로는 내 말 끝까지 들을게. 클로징 엔딩.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웠습니다. 다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면 됩니다. 오늘 배운 원칙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의 핵심 5가지. 비판하지 말고 이해하려 노력하기. 상대 마음의 문을 여세요. 진심 어린 칭찬하기. 작은 것도 알아차려 주세요. 상대를 중요한 사람으로 대하기. 모두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기.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 상황에서.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 사과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이 중에서 딱 하나만 이번 주에 실천해 보세요. 손주한테 칭찬 한마디, 자식한테 미안하다 한마디, 배우자에게 고맙다 한마디. 그 작은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훨씬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관계를 잘 가꾸면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십니다. 오늘 배운 작은 기술들만 더하면 누구보다 멋진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나는 이렇게 해봤어요 하는 경험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